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교식입니다.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가 또 많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인위적인 광을 부여했던 물광, 윤광, 결광 같은 광 메이크업에 오랫동안 사랑을 받다가 최근에 또 실키한 베이스가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 트렌드가 또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흔히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피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빛광. 정말 말 그대로 빛을 부여해준 듯한 피부 표현. 조명이 왔을 때 피부 속에서부터 본연의 빛이 올라와서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또 광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광을 잘 살릴 수 있는 수분감을 가득 머금은 그런 베이스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피부에 수분을 정말 그대로 전달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팩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피부 케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패치 타입의 정말 얼굴에 국소 부위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 팩입니다. 이런 팩은요, 피부 볼 부분이 얼굴 피부 중에서 가장 열이 많이 나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메이크업에 안 먹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각질이 있거나 열이 많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팩을 활용하시면 메이크업이 좀 잘 안 먹거나 들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부분 팩과 전체 팩을 이용해서 두 가지 케어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분 패치를 이용해서 볼 부분을 먼저 케어를 해주고요. 그 위에 팩을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시트 타입의 제품으로 굉장히 좀 약간 얇은 원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고농축의 양이 많은 제품의 팩을 사용하시게 되면 메이크업 하기 직전에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폭탄일지라도 이렇게 좀 시트가 가벼운 제형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팩을 붙이시게 되면은 볼 부위는 스킨 에센스형의 팩이 한번 먼저 1차 케어를 해주고 그 위에 시트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약간 2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열을 내리거나 피부에 수분을 정말 즉각적으로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경과해도 아침 시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그냥 떼어내지 마시고요. 이 단계에서 이거를 토너에 화장솜에 토너를 발라주듯이 이렇게 닦아내면서 흡수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팩을 할 여유가 없으실 때는 부분 패치만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중요한데요. 여기서 충분히 두들겨서 흡수시켜줍니다. 마스크팩을 간혹 사용하시고서 베이스가 밀려요, 뭉쳐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마스크에서 나온 이 양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가 안 되고 겉돌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하신 다음엔 아침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베이스를 해서도 충분하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건조하다, 조금 더 수분감이 필요하다 그러실 때는 크림 타입을 한 번만 살짝만 더 바르시면 되는데요. 너무 리치한, 무거운 타입의 크림이 아니라 좀 가벼운, 소프트한 타입의 크림을 소량만 이용해서 피부에서 지금 유난히 건조한 부분 위주로 가볍게만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선케어 제품과 펄 베이스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에 조금 더 윤기와 수분을 부여해 줄 건데요. 수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 바로 이제 펄 베이스, 펄 계열의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케어 기능이 있는 제품과 수분감이 가득한 펄 베이스 제품을 1대1 정도로 믹스를 했습니다.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바르실 때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이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윤기 있으면서 균일하게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 같은 부위나 입과 같이 이렇게 좀 눈, 코, 이런 이목구비 부분에 너무 양을 많이 여기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로 간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들겨주면 네,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유수분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으면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충분히 피부가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파운데이션도 수분감이 좀 많은 제형의 제품을 활용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같은 텍스처의 제형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매트한 게 들어가게 되면 이 수분감과 매트함이 만나게 되면 그 매트한 게 확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피부 표현이 촉촉하고 수분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건조해지게 바뀌기 때문에 같이 수분감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수분감 있는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안에 구슬이나 이렇게 좀 섞일 수 있는 제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용할 때 흔들어서 충분히 섞이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피부 중앙에서
넓은 부위부터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양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한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가볍게 텍스처감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펴발라주기 좋고, 브러쉬의 양이 너무 많이 묻게 되면 베이스가 표현이 두껍게 되고요. 브러쉬의 양이 너무 적게 묻게 되면 바르면 바를수록 베이스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걷어오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결이 안 예뻐지고 건조해 보이게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브러쉬의 양은 정확하게 중간보다 조금 더 충분히 양을 흡수시키신 다음에 이 양을 피부 넓은 부위부터 자연스럽게 피부에 균일하게 돋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마찬가지인데요. 이목구비 부분이라던가 얼굴 외곽 부분은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수분 라텍스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요. 완벽한 베이스 표현이라기보다는 먼저 균일하게 피부에 도포를 한다는 생각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스펀지 수분 라텍스를 이용해서 가볍게 밀착을 시켜주는데요. 아무래도 브러쉬만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면은 피부의 밀착력이 떨어져서 브러쉬 결자국이 생긴다거나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이 되지가 않거든요. 수분감 있게 피부 표현을 할수록 주의할 점이 바로 밀착이거든요. 피부에 최대한 밀착이 잘 되게 두들겼습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밀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브러쉬의 양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도톰해도 되는 부분, 바로 이 볼 부분, 이런 수분감이 있는 펄 베이스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에 조금 더 윤기를 보여줄게요. 이것도 베이스 제품의 브러쉬인데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쉬머 제품과 사용하고 남은 파운데이션을 아주 소량 믹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나면 예쁜 부위, 바로 C존 앞에 한번 보세요. 눈가의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이 피부가 좋아 보이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다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씩 웃어보세요. 가장 웃을 때 튀어나오는 애플존 바로 윗부분, 여기와 여기부터 C존까지를 자연스럽게 펄베이스를 발라주게 되면 햇빛을 받았을 때, 조명을 받았을 때 얼굴 전체가 굉장히 팽창돼 보이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베이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윤기가 남은 좋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T존 부분이죠. 콧대를 표현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 알파벳 T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정말 여기 부분이 너무 인위적으로 부각이 돼서 안 예뻐 보여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본인한테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자면 지금 모델 경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마 너무 예쁘거든요. 잘 튀어나왔거든요. 굳이 여기를 막 많이 할 필요가 없이 여기 부분만, 조금 꺼진 부분만을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뺄 필요가 없어요. 코 비율이 굉장히 예쁜 편이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빼게 되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꺼진 부분만,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면 충분히 이목구비를 잘 살리는 그런 표현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가 짧으신 분들은 좀 길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율이 맞는 분들은 꺼진 부분만, 그리고 여기 입술 산 부분, 인중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기 부분이 빛나게 되면 입술 도톰하게 튀어나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부분이 바로 여기 턱 부분.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비율이 여기가 기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일반적인 비율과 맞거나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만 빛나도 굉장히 이목구비가 좀 이렇게 예쁘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마찬가지로 반대쪽씩 웃어보세요. 튀어나오는 바로 윗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은 블러셔, 쉐딩과 다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품을 좀 깔아주게 되면은 피부에 윤기도 나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나중에 제품들이 잘 믹스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수분 라텍스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너무 세게 두들기지 마시고 요 바른 하이라이트가 피부에 잘 고착될 수 있을 만큼 정도만 가볍게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이런 약간의 번들거림은 정말 중요한 장차인데, 수분감이 가득해서 피부가 윤기가 나서 굉장히 예뻐 보이는 베이스와 번들번들거려서 지저분해 보이는 베이스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수분감은 느껴지지만 깨끗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려면 피부에 도는 수분감이 약간 이제 안에서부터 뿜어 나오는 느낌을 표현하시면 세련된 방법이고, 겉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발라서 얹어주게 되면 그게 지저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단계에서 분명히 딱 한 번에 수분을 잡아주고 그 위에 펄 제품을 이용해서 딱 약간 가둬준다는 생각으로 표현하시는 게 세련된 방법이고요. 가만 보세요.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베이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크레이지가 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또 한 가지, 수분과 이런 느낌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 전용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아예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를 소량만. 아이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프라이머 양이 너무 많게 되면 눈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어떤 섀도우가 올라가든 뭐 어떤 나중에 색조가 올라갔을 때 눈매를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약간 무겁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와 사용한 펄 베이스를 조금만 소량 섞어 주시게 되면 딱 피부에 적당한 유분을 잡아주면서 피부의 윤기를, 정말 눈가에도 윤기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르실 때는 눈썹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정말 잔주름 사이사이까지 이 프라이머를 흡수시킨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보면 차이가 느껴지죠? 이쪽은 하나도 안 꼈고 이쪽은 끼고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오래 유지가 됩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라든가 이렇게 색소 침착된 부분만 가볍게 가려줘도 훨씬 더 얼굴이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사용한 컨실러 제품은 이건데, 기존의 컨실러와는 좀 다르게 에센스 성분이 컨실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가같이 건조한 부위를 촉촉하게 커버할 때 굉장히 좋고요. 혹은 볼에 각질이 올라와서 좀 건조할 때 가려주셔도 좋거든요. 컨실러를 사용하실 때는 꼭 브러쉬를 사용하시기 좋고요. 브러쉬의 양을 듬뿍, 그래서 약간 묻어나올 정도, 이 정도가 바르기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색소 침착이 심한 이 앞부분 위주로 가려주면 됩니다. 처음에 바를 때 가장 많은 양이 발리는데, 여기 눈가에 바로 턱 바르는 것보다는 색소 침착이 제일 심한 부위 위주로 발라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왜냐면요, 눈가를 다 가리게 되면 눈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아이 메이크업 할 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위만 가볍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콧볼이라던가 이렇게 색소 침착이 좀 더 진행된 부분, 좀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는 부분 정도만 잡아주게 되면 특별히 커버를 안 해도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 커버를 더 하면 보다 더 완벽한 피부 표현이 되겠지만, 이제 이 정도만 해줘도 수분감이 많을 땐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표현해 주시고요. 입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분감이 느껴져야 예뻐 보이기 때문에 입술에 립밤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수분감을 또 부여해줄 수 있는 미스트. 근데 요즘에 미스트들이 이렇게 약간의 세팅 스프레이 기능, 그러니까 픽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뿌렸을 때도 피부에 당장에 수분감을 부여해주기도 하지만 피부의 베이스의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피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분 가득한 촉촉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색조는 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어울리도록 뭐 간단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블러셔라던가 가벼운 립, 그리고 눈썹 정도, 이 정도만 표현하셔도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로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